자, 야구에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출전하셨습니다. 안치홍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나셨어요? 야구가 있는 점심 오늘 야구가 없잖아. 오늘 야구가 없지만 저희는 이 방송을 통해서 또 야구 얘기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구가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아니 왜 이렇게 뿔이 나셨어요? 지금 카메라 봐요. 아니 아니 이렇게 이게 화가 났어. 어이 뿔이 왜 이렇게 뿔이 나셨어요, 위원님? 이렇게 해야만 널 가질 거야. 연기까지 갑자기. 그렇습니다. 네. 어떤 일종의 힌트입니다. 일종의 힌트다. 네. 저를 가지고 싶으세요? 무슨 말씀이신 거예요, 이거? 뭔 힌트인 아니야. 거야? 좀 이따가 여튼 힌트야.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뭐 카메라 앞에 좀 나서고 싶어하는. 그래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뭐 이제 채팅창 잠깐 확인을 해봤는데 이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병규 감독님 이제 질롱코리아 감독 이번 겨울에 이제 또 맡기로 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병규 감독이 이제 이 박진만 감독의 콜을 받고 이제 수석 코치로 이제 대구로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이제 배영섭 선수 다들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신인왕 출신이었던 이제 배영섭 선수도 이제 박진만 호로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또 같이 또 소개된 선수가 바로 이제 김용희 선수였습니다. 김용희 선수가 대두가? 아니, 대구로 가는 건 아니고 이 15년 정든 LG 떠난다라는 이제 소식을 통해서 이제 소개가 되었는데요. 이제 김용희 선수도 이제 지난 한 해 동안 이 한 해 동안 이제 LG 트윈스에서 이제 스카우트 이 업무를 또 맡으면서 여러 가지 또 경험을 쌓지 않았습니까? 이제 김용희 선수도 이제 LG 트윈스를 떠나서 이제 방송 한번 카메라 앞에 서고 싶다. 또 팬분들 앞에서 또 이제 소통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또 했는데 저희가 뭐 잠시 동안 이렇게 채팅창 좀 이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안치홍 의원님이 또 소개를 해주셔서 또 연결을 해주셔서 우리 김용희 선수와 함께 또 잠시 통화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박수 칠 일이야? 아니 왜요? 지금 안치홍 의원님이 이렇게 또 연결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또 김용희 선수랑 통화를 할 수 있게 됐으니까 또 반가운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나는 네. 피곤해서 네. 그냥 김용희 연결시켜서 네가 얘기 좀 해라. 저보고 하라고? 난 좀 쉬게. 난 이제 약간 그런 의도거든 지금. 네. 근데 이창규는 또 오해하고 왜 열심히 하냐 나보고. 열심히 하시면 좋잖아요. 아니야. 사장님. 지금도 봐봐 저거. 네. 지용 형이 드디어 역할을 근데 원래부터 역할을 하셨고 오늘은 진짜 저희가 이 김용희 선수와 이제 뭐 은퇴를 하시긴 했지만은 김용희 선수의 또 이 생각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저희가 좀 줘봐 전화해 볼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왜 자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아까 지금 뭐 충전기 뭐 꽉 차 있는데 뭐 잠깐 연결해보라고 저기 해가지고 저희가 충전기 꼽아놨는데 한 70% 밑으로 내려가면은 저거래요. 걱정이 되신다고. 잠깐만. 네. 좋습니다. 아직도 LG 김용희로 돼 있네. 원래 그러네. 옛날 또치였는데. 여기다 대시고 또 마이크에 좀 가까이. 여보세요? 너 좀 한 5분 전에 전화할 때는 자는 목소리더니만 또 내가 방송한다고 하니까 또 연기하네 또 김용희 씨. 자는 사람 깨웠잖아요. 네, 일단 안녕하세요. 자, 저희 그 진행자가 저 진행할 겁니다. 이거 방송 생방송입니다. 김용희님. 예. 자 안녕하세요 김용희 선수. 저는 도상현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기사를 보고 오늘 연락을 드렸는데요. 아이고 또 이제 새로운 도전에 나설 마음을 또 가지셨다고 또 들었습니다. 네. 아이고, 맞습니다. 네네네. 아니 한 해 동안 어쨌든 LG 트윈스에서 또 은퇴하시고 또 이제 스카우트로서 굉장히 맹활약을 하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갑자기 또 이런 결정 어떻게 해서 내리시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이게 너무 오랜만에 이거 인터뷰라 네. 지금 좀 어버버한데. 괜찮습니다. 저희 팬분들께서는 굉장히 또 기대를 많이 해주고 계세요. 네. 은퇴 후 진짜 LG에서 신인 발굴에 스카우트 일하면서 자부심과 또 뭐 여러 가지 진짜 팀에 도움 되는 일을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많은 진짜 교훈도 얻고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공부도 많이 이제 된 한 해였는데 네. 또 야구 쪽에는 계속 있겠지만은 이 카메라 앞에나 이렇게 좀 방송이나 네. 이런 게 이
억제를 해야 되는 마음? 아, 네. 하긴 그러니까 김병희 하고 선수가 싶은, 사실은 뭐 이제 뭐 이 여러 가지 방송을 통해서 사실 끼를 아. 많이 보여주셨었잖아요. 그걸 이제 사실 스카우트로 네. 그냥 남기에는 사실 저도 옆에서 보기에 아깝다라는 이제 생각을 주제 넘지만 좀 해봤었거든요. 아유, 뭐 사실 뭐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치용이 형보다는 조금 제가 뭐 이렇게 그거는 조금 예, 어떻게 조금 제가 아니 그냥 어깨 넘어 배웠습니다 그냥. 아,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지금 이제 댓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지금 팬분들께서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이 스카우트 하실 때 또 명언, 폭탄은 내가 안고 죽어야지 타팀 가면 핵폭탄 돼서 돌아온다. 요 명언 어떻게 생각하신 게 된 건지 또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 그게 뭐 이 진짜 말도 조심해야 되는 게 네. 아, 누구나 다 지금 자리가 항상 안정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다 잘 되면 또 좋은데, 네. 안 좋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네.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비유해서 얘기를 한 거니까, 너무 그거에 대해서 뭐 죽자 사자 달라 들으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아, 그렇죠. 아, 그리고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이게 우리 네. 팀이 뽑아서 안 터지더라도 가지고 네. 있어야지 또 이게 부메랑으로 안 돌아온다. 뭐 이런 뜻으로 또 말씀하신 거고. 그런 의미니까요. 네네네네, 네. 맞습니다. 끼가 많은 선수였군요. 하긴 올스타 분장 올스타전에서 분장하신 것도 잊을 수가 없다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얘기를 해주시는 게 이제 입담이 좋다고 판단을 하신 건지 또 혹은 이제 앞으로의 계획이 또 어떻게 되시는지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일단 지금 뭐 완전 그냥 무계획이고요. 아, 아직은 또 계획이 없습니다. 네, 완전 무계획이고요. 뭐 어디 뭐 소속돼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뭐 할지 뭐 그런 거는 아예 그냥 정해진 게 없고요. 네.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제 매체에서는 그래도 치용이 형이 제일 첫 번째로 또 그러네. 이렇게 노출이 될 수 있는 네네네. 이런 인터뷰를 또 먼저 해주셨고.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저희가 사실은 감사하고, 네, 네. 매일매일 방송을 하는 또 브런치라는 방송이거든요. 예. 혹시 알고 혹시 있습니다. 나중에 또 한번 출연하실 생각이라도 조금 있으신지는 궁금합니다. 지금 팬분들께서 굉장히 또 바라고 계시거든요. 네, 뭐 저 치윤이 형님께서 불러만 주시면은 또 아,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또 의리인데 또 용이야 일산 MBC다. 9시 30분까지 와야 돼. 일산이요? 일산 MBC 드림센터. 저희가 좀 멀어요. 일산이요? 그거 뭐 거리가 중요하겠습니까? 뭐 야구인으로서 의리는 지켜야죠. 그래. 아. 내가 미리 저기 네. 그 모르는 번호로 가면 여기 담당 이창규가 전화할 거야. 그렇게 알고 있어.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김용희 선수 정말 네. 앞으로의 또 이 계획에도 또 행운이 있기를 또 빌어드리면서 또 저희가 좀 조만간 한번 또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많지만 김용희 네. 선수가 직접 나와서 그럼. 얘기를 푸는 게 더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으니까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그럴까요? 네. 여기까지만 하고.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자. 예, 다시 잘게요. 그래. 김용희 선수 고맙습니다. 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끊어. 야, 의원님, 야, 씨. 야, 이렇게 또 연락을 바로바로 용이가 다이렉트로. 또 와야 내가 또 하루 또 빠지니까. 하긴 내 머릿속에 온통 그거밖에 없고. 어떻게든 이따가 빠지실 생각?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뭐 방송 뭐 카메라를 억제 못하고 그런데 아까 내가 좀 얘기하려다가 네. 얘가 나온다고 하니까 얘기는 안 했는데 올해 뭐 LG 트윈스 뭐 스카우트가 실패 아니겠습니까? 왜? 스타짜기로 뭐 신인 선수가 1군에서 이렇다 할 활약 보이지 못하니까 아이. 방송에서 재계약 불가 뭐 통보 내렸으니까 스카우트 팀 일종의 뭐 이거 된 거지. 그거 아니야? 육성은 단 올해만 또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기적으로 쭉 이게 봐야 되는 건데 올해 뽑은 선수들이 또 어떻게 될지 어떻게 그런가? 알아요? 네. 사실 기자들이 이런 얘기 어떻게 하냐? 하긴. 나니까 그냥 여기서 앞으로 하긴.
막 하는 거지 사실. 이렇게 얘기하라고 부른 거 아니야? 사실 그렇죠. 맞습니다. 아, 지금 어쨌든 안치홍 의원님께서 또 이렇게 이 귀한 또 정화투나 이 연결도 해주셨는데 지금 쭉 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안치홍 해설위원님, 너 오면 나 쉴 거야. 그런 표정이었다고. 역시 야, 이제 역시, 이제 다들 아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아셔. 바로 들켰다. 바로 들켰어. 힐러리님 LG 팬이잖아. 어땠어요? 용이 섭외 괜찮았나요? 나름. 내일 안 오시는 거 아니에요? 또 이런 얘기도 또 해주셨고. 눈치 빨라. 근데 MMM님 이런 의견도 있잖아요. 안치홍 의원님 자주 나오세요. 안 나오실 때 빈자리가 느껴진다고. 이런 의견도. MBC가 나의 빈자리를 알아야 돼. 여기가. 저는 브런치가- 느낍니다. 저는 브런치가 알아야 느낍니다, 되는데 여러분. 이게 너무 자주 나오면은 이것들이 완전 빠져가지고 안 돼. 아, 저는 느낍니다. 옆에서 이제 있을 때 안치홍 의원님의 이 존재 저는 이제 크게 느끼고 있으니까 하여튼 이제 김용희 선수 저희가 잠깐이나마 또 이제 정원통을 연결을 해봤는데 어쨌든 정말 이 무계획으로 사표를 낼 수 있는 요 마음 이런 얘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무계획으로 은퇴하고 싶어요. LLAK님도 말씀하셨는데 결혼 안 대책 했으면 없이 결혼 안 가슴 했으면 아픈 다 돼. 사표를 괜찮아. 결혼 안 했으면. 결혼 안 했으면 괜찮다. 그게 깡패야. 그게 깡패. 그게 깡패네. 미혼이 깡패야. 내가 볼 때는. 미혼이 깡패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잖아. 우리는 딸린 자식도 있고. 그래. 당장에 학원을 못 다니는 경우가 있으니까. 맞아. 안 된다니까. 아, 그렇습니다. 어쨌든 김용희 선수도 아직은 미혼이기 때문에 또 이런 결정을 또 내릴 수 있다라는 거. 창규야, 그거 생각해가지고 용이 나오는 날짜 좀 잘 좀 조율해봐. 좋습니다. 약간 알겠습니다. 이게 은퇴하고 그만둔다고 했을 때 빨리 불러야 그 약간. 맞아. 그거 괜찮지. 나중에 다 잊혀져 갈 때 부르면 야 그 뭐 다 깽판이다 임마. 그거. 알겠습니다. 아이고 저희가 어쨌든 이 김용희 선수 잠시나마 또 이제 통화를 좀 해봤고 또 오늘 안치홍 의원님과 함께 저희가 방송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일단 첫 번째 주제로 또 준비한 부분 저희가 뭐 이따 한국 시리즈 얘기도 물론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이제 롯데자이언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비시즌이다 보니까 달라진 팀들 저희가 뭐 이제 최근에는 한화의 글수도 한번 달았고 이제 롯데 얘기로 한번 넘어오게 됐는데요. 우리가 알던 롯데프런트가 아니다. 달라진 롯데프런트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롯데자이언츠의 행보 지금 비시즌이긴 합니다만 정말 많은 선수들 이제 뎁스라고 하죠. 뎁스 보강이라고 하죠. 이 뎁스를 보강하기 위해서 정말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이제 롯데자이언츠입니다. 최근에 이제 신정락 선수를 또 영입한 데 이어서 어제 자유계약 선수 풀린 김상수 선수 그리고 이제 윤명준 선수 거기다 이제 포수 이정훈 선수까지도 또 영입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김상수 선수 최근에 이제 SSG에서 또 활약을 해왔고 또 키움 히어로즈 또 SSG 랜더스 삼성 라이온즈 여러 팀에서 또 활약을 했었던 거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베테랑으로서의 이제 역할로 굉장히 이제 잘해줬던 선수인데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윤명준 선수까지 두산 베어스에 입단해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이제 배영수 투수 코치가 사실 롯데자이언츠로 갔잖아요. 윤명준 선수 괜찮니? 뭐 이렇게 물어봤었던 걸로 좀 보입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제 포수 이정훈 선수까지도 저희가 영입을 했다라는 소식 일단은 또 전해드리게 됐는데요. 이 롯데자이언츠 팀의 체질 개선도 사실은 이제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모기업의 태도 달라졌다라는 거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대규모 투자하겠다. 그리고 이제 내년 시즌에 이제 정조준을 한 롯데자이언츠이기 때문에 여러 명의 선수들 벌써부터 이제 영입을 하는 모습 정말 고무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롯데의 이 선수 영입 행보. 진작에 좀 하지. 그러게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이대호 선수 있을 때 좀 이렇게 하지. 약간 이런 느낌? 아니 뭐 이대호 선수뿐만이 아니라 진작에 좀 이렇게 하지. 왜 이제 와서 뭐 왜 지금에서야 이렇게 하는지. 네네네. 뭐 많어. 그 동안에는 뭐 리빌딩을 해서 젊은 선수를 키우겠다 하면서 이제 나이 든 선수를 다 내보냈는데 이제는 나이 든 선수를 또 반대로 영입을 하고 있어. 그러게. 네. 도대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건지. 그거는 뭐 진짜 팀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이게 이제 매뉴얼이나 시스템이 딱 정확하게 장착이 안 돼 있으니까 네. 완전히 새로운 단장이 시도하는 듯한 느낌이잖아. 성민과 첫 해는 성민 단장이 3년 동안에는 뭐 본인 생각대로 이제 흘러갔지만 이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네, 성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생각이 좀 바뀌었을 수도 있고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진작에 좀 이렇게 좀 하지. 진작에.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항상 이 짚어드리는 부분, 이 신인 선수들 그리고 이제 젊은 선수들의
역할도 분명히 있지만 베테랑 선수들이 또 이끌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건 이제 안총희 의원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신 부분이잖아요. 이런 선수 영입 행보 그리고 이제 베테랑 선수들을 계속해서 영입하는 이유가 좀 있다고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코치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사실은 젊은 선수들한테는 현장에 있는 베테랑 선수들이 진짜 코칭이 될 수 있거든. 그런 부분도 분명히 노릴 수 있는 거고 성적에 대한 부분, 즉시 전력감인 선수들. 그렇죠, 네. 물론 이게 뭐 롱런 하기에는 나이가 좀 있기는 하지만 당장 뭐 짧게는 뭐 몇 년 정도는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는 롯데가 가능성만 보는 게 아니라 성과를 앞으로는 좀 내야 될 수 있는. 내가 볼 때는 SSG의 행보가 네. 롯데한테는 큰 자극이 좀 되지 않을까? 어떤 뭐 유통 라이벌이다 뭐 하다 언론에서 이렇게 자꾸 그렇죠. 그런 그 라이벌 관계를 이렇게 뭐 만들어주고 하니까 롯데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잖아. 사실 사실은. 그렇죠. 그렇지? 네. 우리 집 앞에도 롯데마트가 있긴 하지만 뭐 이마트도 이용하고 나는 뭐 다 네네네. 이용을 많이 해요. 말씀하셨었죠. 많이 해, 네.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더 이제 두 팀이 딱 붙어가지고 막 가을 야구에 딱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제일 혜택 받는 게 뭐야? 소비자야. 소비예요. 왜냐? 그쵸. 롯데마트가 올라갔을 때 반드시 승리할 때 50% 할인하겠다. 그럼 SSG 이마트에 가만히 있겠어? 우리는 60%로 간다. 그래. 웃기지 마라. 그럼 우리는 70으로 간다. 뭐야. 그러면은 뒤에서 웃고 행복할 수 있는 우리 소비자들은 얼마나 그렇죠. 좋아. 뭐 이런 이제 이 이벤트 같은 것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만 그래. 이제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부산 경제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롯데자이언츠가 잘했을 때 부산 경제가 달라진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부산 팬분들의 정말 이 열광적인 성원을 받고 있는 팀이 이제 롯데자이언츠이기 때문에 정말 달라진 모습을 앞으로는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긴 합니다. 용철아 이거 너무 딱 와닿는 얘기 아니니? 뭐 와닿아요. 지금 이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지. 아니 우리 저 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어때요 제 얘기가 이거 진짜 이거 너무 현실적인 얘기 난 정말 너무 50% 60% 할인을 어떻게 해.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이제 뭐 할인율이 그 정도까지 올라가지는 네, 못하지만 일단 그 유통 웃겨. 관계 대형 진짜 유통업 진짜 너무 라이벌 웃겨. 딱 해가지고 야구 야. 전문가로 모신 분 맞죠? 강한긍정님이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야구 전문가는 저 기자들이 야구 전문가고 나는 그냥 동네 형이고 그래요. 야구 좀 아는 옆길 간다고 하시고 계신데 또 게다가 인디미어님 헛소리라고 이렇게 세 글자 헛소리 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디언님 인디미어님이 여기 헛소리에 일단 밤길 뒤에서 치면 나예요. 그렇게 알고 있어.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걸 떠나서 사실은 지금 이제 롯데자이언츠 내년에는 롯데 가을 야구 정말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셨고 MJJ2님께서 재계약을 했으니 3년간의 실패로 뭔가 느낀 게 있기는 한가 봅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신의 팀들 선수 평가 제대로 못해서 트레이드 사실 수많은 실패 물론 이제 성공 사례들도 있긴 하지만 이제 실패 사례들도 또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적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베테랑 선수들 방출시킨 거 정말 잘못이죠. 하나이글스도 마찬가지던데요. 이제 SSG 팬이다 님께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팀에서 키우지도 못하고 방출. 그런데 이제 베테랑 선수들 영입하는 거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시하신 분들도 또 계십니다. 롯데 이렇게 포수 보강하고 FA 안 하는 건 아니겠죠. 블루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저희가 일단은 요 3명의 선수들 이 평가를 좀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명준 선수 그리고 이제 김상수 선수 포수 이정훈 선수까지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윤명준과 김상수는 즉시 전력감 바로 투입이 되죠. 몸에 문제가 없으니까. 네네네. 이제 뭐 좀 밀려난 상황이다 보니까 기회를 얻지 못한 거고. 제가 볼 때는 내년 시즌부터는 1군에서 바로 주력 투수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두 명의 투수고. 네. 신정락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충분히 뭐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이정훈 포수라는 포지션이 롯데가 좀 그 취약 포지션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외부에서 만약에 FA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포수 포지션에 보강이 안 된다고 하면 네. 뭐 안중열 또 지금 여기 이정훈 이런 선수들이 다 전부 다 뭐 정보근 선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이제 뭐 새 선수를 가지고 또 꾸려가야 되는데 많은 선수들을 영입하는 것도 좋지만 롯데 시급한 가장 취약 포지션을 먼저 잡아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 아하. 나는 포수거든. 일단은 그렇습니다. 포수.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투수와 포수 사실은 이제 롯데자이언츠가 취약한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제 불펜 투수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 말씀하신 것처럼 롯데 영입, 선수 영입 계속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FA 포수 영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서서도 다뤄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양의지 선수도 물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뭐 다른 선수들 뭐 유강남 선수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까지도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 여기서 멈추면 안 될 것 안 같은데 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멈추면 또 우리가 또 그 내년 1월 내가 뭐 내년에 뭐 여기서 일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 나오셔야죠 하여튼. 또 그때는 진짜 뭐 신명나게 까야지. 음. 방구만 낀 거야. 사실 그렇죠. 이거는 사실 신정락 선수나 뭐 김상수 윤명준, 선수나 윤명준 선수나 뭐 이정훈 이정훈 선수나 사실 이제 뎁스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제 백업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보강을 했다고 한다면 정말 확실한 선수 영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뭐 그 기사 막 났잖아. 뭐 190억 뭐 유상 뭐 증자 뭐 맞습니다. 유상 증자, 네. 뭐 해가지고 뭐 이만큼 있다 우리 더 돈 많다. 우리는 지금 머니 게임 하면 안 뒤진다. 뭐 딱 이거 딱 나온 거 아니야. 딱 그랬는데 딱 그냥 백스텝 밟으면 어떡해. 그렇죠. 그치? 맞습니다. 여기서 거기서 진짜 이제 드라이브 받아가지고 그럼. 쭉 가야 된다. 선수 영입들까지도 계속 좀 이어져야 될 것 같다. 그래야 팬들도 그리고 이제 롯데가 괜히 그런 발표를 했겠어. 분명히 그 이유가 담겨 있는 그 발표일 거야. 맞습니다. 포수 영입 못하면 롯데는 내년 답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쨌든 FA 지금 이제 190억이라는 총알이 있기 때문에 뭐 이미 박세웅 선수와 연장 계약을 했지만 이거는 또 이제 연장 계약의 차원이고 FA 영입은 또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라는 얘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롯데 프런트 확실히 좀 달라졌다고 보시는 건지 또 위원님의 생각이 또 궁금합니다. 위원님의 시선 어때요?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다고요? 아직 멀었어요, 지금. 근데 나는 이제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네. 롯데 프런트의 이제 대표이사를 빼면은 수장이 이제 성민구 단장인데 그렇죠. 이 밑에 있는 직원들과 생각이 일치를 하냐? 나는 여기서부터 일단 트러블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 근데 하지만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렇죠. 이게 단장이 양보를 하던 아니면은 뭐 직원들이 양보를 하던 진짜 네. 따라가던 뭐 지지고 볶고 하던 뭔가 이 한 마음이 돼야 된다는 그렇죠, 거야. 사실은. 아무리 싫어,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나는 이 사람이 싫어. 하지만 일적으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나도 지금 난 이창규랑 도상이 너무 싫어. 여기서 내가 지금 연기를 하는 거야. 그냥 일을 하는 거니까. 그래요? 여기서 이거 딱 방송 끝나면은 그냥 바로 그냥 생이야. 저는 좋은데. 어. 저는 좋은데. 이런 마음을 그러니까 가지고 그런 게 계시는지는 있어요. 몰랐습니다. 적어도 일을 네. 할 때는 그렇게 롯데 자이언츠라는 야구단을 위해서 정말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얘기들 저런 얘기들 막 우리가 막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외부에서 막 그쵸, 여러 가지 그쵸. 소문들이 막 들리잖아. 맞아요. 그러면은 또 그래서 팀이 저렇게 잘 안 굴러가는구나. 뭐 이렇구나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보면. 근데 그러게요. 이번엔 좀 많이 바뀐 것 같아. 맞습니다. 뭔가 맞습니다. 무조건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 변화의 필요성이 정말 가장 큰 팀이었는데 네. 바뀌어가는 것 같아서 정말 올바르게 가는 것 같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성민규 단장도 이제 재계약을 최근에 또 하지 않았습니까? 이 재계약을 하고 나서 본인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이제 그냥 갔었더라면 롯데의 미래가 사실은 그렇게 밝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이렇게 달라진 모습 또 이제 베테랑 선수들 그리고 이제 뎁스 강화의 중요함을 또 이제 이 파악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또 일단은 좋아 보인다라고 이제 위원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롯데자이언츠 지금 이제 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년 시즌은 좀 달라진 모습을 보고 싶다. 그리고 이제 2008년 혹은 2012년 이렇게 이제 가을 야구 갔었던 때가 그립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벌써 10년 전이에요. 지금 이제 그리워하시는 게 10년도 넘었다라는 이게 로이스터 감독님 계실 때가 이제 10년도 넘었다라는 게 이제 롯데 팬분들께서 얼마나 그때 이제 야구를 갈증을 느끼고 계시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내년에는 확실히 롯데자이언츠 달라진 모습으로 가을 야구에 도전하는 모습 저희도 보고 싶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주제 한번 또 소화를 해봤고요. 이제 댓글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필요하죠. 통해야 잘 이끌죠. 쓱 우승이다. 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야, 요거는 근데 사실은 저는 공감 가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코드 인사, 사실은 이제 사단 이런 얘기가 뭐 물론 이제 안 좋게 결과가 안 좋게 나왔을 때는 이게 좀 문제가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좀 같이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다 있어. 어느든 어떤 사단 누구 사단. 음. 여기 지금 이창규 사단 아니야. 그렇죠. 여기 저는 이창규 PD님 저는 굉장히 또 좋아하고. 나는 싫어. 왜 또 싫어? 원래 저는 이런- 몰라요. 저는 잘 맞아요. 네, 난 여러분. 너무 안 맞아. 너무 안 맞아. 또 괜히 또 이런 얘기한다. 아 그리고 지금 저희 이 이병규 감독님 얘기 저희가 아까 잠깐 오프닝 때 언급을 하고 넘어갔는데 이제 이 박진만 감독님 체제 아래 이제 수석 코치를 맡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사실 이제 타격 코치도 하시고 이제는 이제 질럿 코리아 가서 이제 감독 경험도 살짝 이제 또 쌓으시려고 하는 요런 찰나에 수석 코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박진만, 이병규 두 분은 굉장히 친합니다. 두 분이 어떻게 연결관계가 일단 있죠? 일단 대표팀에서 좀 오랜 WBC 시간 또 같이 이제 생활을 했었고, 네. 뭐 서로 마음이 맞고 좋아하는데 뭐 이유가 있나요? 같은 팀에서 뛰지는 않았지만, 네. 그리고 서울 경기, 삼성이 이제 서울에 경기를 하러 오면은 두 분이 자주 만나. 자주 봐. 근데 그때는 이제 두 분 다 이제 코치 생활을 할 때였어요. 네. 뭐 그때였으니까. 근데 이제 뭐 두 분이 같이 자리하는 거를 우연치 않게 이제 제가 모임하는 그런 그 장소에 같은 장소에서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니까 많이 마주쳤지. 아하,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실은 이제 LG에 계실 때 이 성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실 좋은 면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이제 모셔간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은데 삼성 라이온즈도 어쨌든 박진만 사단을 이렇게 구축해 나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뭐 배영섭 네. 전 선수 이제 영입한다고 또 기사화 또 됐었고 뭐 일단 마무리 캠프에 가 있는 어제 이제 출발했죠. 맞아요. 네. 가 있는 코치진들이 이제 박진만 사단의 이제 핵심 참모들인 거지. 맞습니다. 그래요. 최근에 그 이제 주요 코칭 스태프들과 이제 재계약 불가 통보했다라는 이제 얘기도 들었는데 뭐 삼성 팬분들께서는 어쨌든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내년 시즌 이 박진만 감독의 또 확실한 색깔 이런 걸 좀 이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색깔. 뭐 대행 이제 이 꼬리표는 이제 뗐으니까. 그렇죠. 이제 근데 보면은 그 이미지랑은 다르게 굉장히 좀 그 차가운 면이 있는 것 같아. 뭐 예를 들어 김동엽 선수에 관한 기사를 보면 내가 감독으로 있는 한 절대 올라오지 못할 것이다. 그래 너무 그런 무서워. 딱 그런 얘기도 있다. 네. 그런 거 보면은 좀 그런 것 같아. 강단이 확실히 좀 있으신 분이다. 나도 내가 살아있는 한 이창규를 죽일 것이다. 뭐야 쓸데없는 소리 하시지 말라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속보 이병규 질롱 코리아 감독 일산 MBC 드림센터에서 지금 프로필 촬영 중이시라고 합니다. 그래. 잠깐만, 내 인사하고 올게요. 어디가 가지 마. 야 야구 선배님 좀 오셨는데. 방송 중이잖아요. 40분 있다 끝나고 가세요. 그래? 저 옷을 벗길 뻔했네. 옷 벗겨봤자 이거 유니클로 이거 속옷밖에 안 입었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질롱 코리아 감독은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오셔서 또 얘기를 할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저게 속보인가? 속보인가? 뭐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속보는 천천히 걷는 게 속보 아니. 뭐야 빠르게 걷는 게 속보죠. 그렇습니다. 빠르게 걷는 게 속보야? 맑은 물님 이제 코시 2차전 얘기 좀 해요.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알겠습니다. 코시 2차전 한국 시리즈 2차전 얘기로 저희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경기 사실은 코리안 시리즈 2차전 승부는 1회에 끝났다. 사실은 선발 싸움부터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애플러 선수 가을 야구에서 좀 상승세를 보여줬고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1회에 3실점하면서 그 상승세가 좀 꺾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지훈 선수에게 연달아서 안타를 얻어맞았고 또 이제 최정 선수에게 볼넷까지 허용을 하면서 볼넷으로 밀어내기 실점을 했다라는 게 조금 키움
팬분들께서는 아쉬워하실 만한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모로 여기다가 이제 3루 주자들 연이어 홈을 밟으면서 1회에만 3실점을 했는데요. 반면에 이제 폰트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강속구를 앞서서 7이닝 동안 키움 타선 사실은 이제 물이 올랐다, 불이 붙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타선 아니겠습니까? 키움 타선을 7이닝 동안 1실점으로 틀어 막으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어제 경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어제 TV로 봤고요. 네. 양팀 모두 네. 왜 웃어? TV로 봤대. 현 저 야구- TV로 봤어요. 아니, 야구장 가서 보지 않았다. 저는 컴퓨터로 봤습니다. 네. 야구장을 가지 않았고 네. 미친놈 같아. 위원님도 터질 오늘따라 드립이 빵빵 터집니다. 네. 여튼 두 팀이 모두 그 무사말루 찬스가 한 번씩 있었어. 네. 어제는 제가 이거 스탄백 그 분석하느라고 쭉 봤는데 네. 무사말루에서 SSG는 3점 그리고 키움은 1점 아, 그래요. 밖에 뽑아내질 못했어요. 근데 나는 어제 애플러가 부진했던 이유가 볼 카운트 싸움이 계속 불리한 거야. 초구 2구가 전부 보니까 투볼부터 시작이야. 투볼, 그래. 원볼, 투볼, 원볼 이런 시작인 거야. 근데 그 공이 많이 벗어나지는 또 않아. 살짝 벗어나거든. 이게 아무래도 가장 큰 그 무대이다 보니까 더 정교하게 던지려고 했던 게 좀 컸던 것 같아. 보면은 네네. 그게 오히려 경기 초반에 좀 독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5회까지 3대1의 스코어가 계속 유지가 됐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네. 3점만 실점한 거 외에는 사실은 잘 풀어갔거든. 참 이 경기 초반이 큰 경기는 정말 큰 것 같아요. 어제 그 석점이라는 점수가 폰트한테는 정말 큰 에너지를 하긴. 선물을 한 거죠. 맞습니다. 이제 폰트 선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석점을 등에 업고 던졌다라는 점이 굉장히 그동안의 이제 구위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푹 쉬고 나온 폰트 선수의 구위는 정말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걸 이제 보여준 한 판이 아니었나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이제 채팅창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아니 2차전 키움 승리 예측하셨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얘기도 또 해주십니다. 이 키움 승리를 예측을 하셨었는데 어제 경기 어떤 부분이 좀 예측이랑 다르게 흘러갔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애플러가 좀 폰트와의 대결에서는 충분히 나는 승산이 있다고 봤어. 그래요. 그래도 폰트인데 왜 애플러를 선택하셨을까 궁금하기도 하다. 블루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애플러 선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너무 긴장을 했다. 그리고 잘 풀어 나가려고 했다. 아는 게 오히려 독이 됐다라는 이제 말씀을.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제일 컸던 건 역시나 이제 1차전에 그 극적인 승리를 거둔 게. 네. 분위기가 2차전까지 가지 않을까. 또 이제 키움 선수들 젊고 어린 선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네. 그 기운이 그냥 쭉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애플러가 초반에 그 석점이라는 점수를 실점을 한 게 이제 따라가는 데 있어서 키움 타자들이 조금 그 버거울 수 있었던 점수가 아니었나. 결국은 이제 따라가는 점수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경기 후반에 오히려 추가점이 SSG 쪽에서 이제 최지훈과 한유섬의 홈런이 나오면서 스코어가 이제 벌어졌죠. 아,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댓글창에서 주심의 이제 성향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주십니다. 어저께 경기에서 조금 사실은 이용규 선수 가슴 위로 오는 게 어떻게 스트라이크인지 이건 성향 문제는 아니죠. 이제 존 문제에 있어서도 좀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도 또 계셨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얘기들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폰트 선수의 투구 과정에서 이제 홍홍기 감독이 좀 어필을 했었던 장면도 있었습니다. 한번 좀 보시죠. 이렇게 휙. 볼넷 선두 타자. 그전에 김태균에게 볼넷 그니까요. 여기에 있어서 갑자기 이제 홍원기 감독이 나와서 이제 어필을 합니다. 이런 부분 이거 뭐냐면 이물질, 네 이물질에 대해서 좀 어필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요. 홍원기 감독이 무언가를 한번 확인해 달라는 의미로 지금 그렇죠. 나온 모자 것 책 같아요.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폰트가 모자를 굉장히 그 자주 만지는 그 습관이 좀 있죠. 그런 버릇이 있으니까. 침 바르기 뭐 이런 얘기들도 또 있고 스핏볼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의도로도 나온 것도 있지만 어떠한 그 흐름을 오히려 이제 키움이 공격을 하는 입장이니까 흐름을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 지금 3회 초거든요. 3대 0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좀 흐름을 좀 끝나고 보고자 하는 이런 의도도 사실은 있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근데 봐봐 폰트 선수도 계속 이 그렇죠 후 손에 이제 이 바람을 부는데 그리고 이것도 하고 모자챙을 잡고
요런 부분을 이제 계속 어필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손에 침을 바르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반드시 닦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쓱 이제 유니폼에 이렇게 닦는 장면, 혹은 이제 뭐 모자챙에 이렇게 하는 거는, 모자챙에는 사실은 이제 이물질이 묻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홍원기 감독이 어필을 했었던 것 같은데, 요거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뭐 아무 문제 없는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죠. 네. 그러면 상관없지. 근데 이제 상관없다. 벤치가 생각할 때는 자꾸 어떠한 그 특정 부위에 이제 손이 가니까 투수가 혹시나 뭐 MLB에서도 보면 이 귀 뭐 옆에 이런 거에 막 맞아요. 막 여기 발라놓고 목에 이제 발라놨었던 그런 글러브도 보면은 이렇게 끼면은 손등이 안 보이잖아. 네. 그 글러브 손등 그 위치에다가도 이렇게 발라놓기도 하고. 그래, 요 안쪽에 발라놓기도 하고. 뭐 많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약간 수상적인 좀 동작들 그런 모션이 나오니까 이제 바로 어필이 들어갔지.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댓글 보니까요, 어필을 뭐 길게 한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어필이라고 봅니다. 홍원기 감독이 어필 잘한 것 같아요. 폰트 잘 던지니까 신경 쓰이게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때 이 어필하고 나서 이제 무사말루 상황이 또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좀 통했다. 그런데 결국에는 결과적으로는 이 폰트 선수가 잘 이겨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규의 그 병살타가 너무 아까웠죠.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이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경기에서 또 하나 저희가 이 영상 준비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승원 선수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어떤 문제일까? 저희가 이제 좀 쭉 지켜보니까 이 팔꿈치 문제. 지금 어필하고 있습니다. 코칭 스태프한테 팔꿈치 좀 아픈 것 같아요, 이런 얘기. 게다가 이제 수술을 했었던 부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민감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이른 어제 코치와 지금 팔꿈치 그 쪽을 서준영 가리키면서 선수가 등판하는 했어요. 그 타이밍에 이게 지금 몸을 문승원 선수가 상황에서 등판이 나온 됐어야 되는. 그렇죠. 장면이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이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또 재활 끝에 이거는 이제 복귀를 한 경기가 건데 끝나면 지금 동작에서 재발을 팔꿈치의 하니까 통증을 선수도 느낀다. 너무 불안하죠. 그러니까 하긴. 오늘 아마 그 정밀 검사를 좀 받을 거예요. 검사를 받아 봐야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냥 단순히 뭐 그냥 좀 약간 뭐 피로가 좀 쌓였다 이렇게 되면은 가장 이제 베스트인 거고, 네. 사실은 또 다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은 이건 또 되게 좀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팔꿈치 바로 위쪽인 듯한데 수술 부위랑 연관이 있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겠냐님이 또 이런 질문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수술 부위랑 연관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수술한 부위의 통증이 다시 재발한 걸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팔꿈치 부분에 근육과 인대들이 여러 겹으로 지금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다른 부위에 지금 통증이 생겨난 걸 수도 있는 거고, 투수기 때문에 더 민감하고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팔꿈치와 어깨 같은 경우는. 그렇죠. 네. 던지는 부위이기 때문에. 그렇지. 맞습니다. 팔꿈치 조금 위쪽이라 그나마 괜찮을 것 같다고는 어느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던데, 어쨌든 지금 문승원 선수가 조금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깊은 모습을 보니까 저는 이제 야구 팬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안타깝다. 이 최고의 무대에서 던지고 싶다라는 이제 마음이 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SSG가 사실 이렇게 문승원 선수 만약에 만에 하나 이제 부상이 심각하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불펜에서 차지하는 이 비중이 적지는 않은 선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불펜을 운영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얘기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네네. 일단은 핵심 자원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4선발 체제를 유지를 해야 되나? 왜냐면은 4선발이 아니죠. 지금 박종훈 선수가 과연 언제 등판을 할지는 모를 것 같은데, 네. 박종훈 선수의 등판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오원석 선수가 3차전에 등판을 하니까 아마 그 등판이 선발로서는 마지막 등판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오원석 선수. 오원석 선수는 이후에 이제 5차전이나 6차전까지 가게 되면은 또 오원석 선수의 불펜도 점쳐볼 수 있는 거고. 노경은과 서진용, 이제 서진용 선수는 이제 반드시 기용을 또 이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서진용 선수를 김원영 감독이 많이 믿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이제 얘기는 저희가 이제 1차전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상황에서도 사실 점수차가 좀 크게 벌어진 상황에서도
이 문승원 선수를 먼저 올리려고 하다가 이제 나중에 부상이 있으니까 좀 아프니까 이제 서진용 선수를 또 교체를 했다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시리즈에서 서진용 선수의 좀 역할이 앞으로 좀 커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좀 들었습니다. 그렇죠. 뭐 김태형 선수가 일단 컨디션이 굉장히 좋고 김태훈 선수는 요즘 뭐 하나요? 정중희님이 물어보셨는데 지금 엔트리에서 빠졌습니다. 네, 네. 부상이나 부상은 아닙니다. 훈련도 계속 지금 하고 있고. 근데 일단은 뭐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해서인지 일단 엔트리는 빠져 있는 상태예요. 아 그렇습니다. 이 SSG도 앞으로 불펜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의원님 어제 경기 이제 보시고 나서 시리즈 예측이 조금 달라졌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의 또 시리즈 네. 뭐 간단하게 예측해 주신다면 6차전까지 갈 것 같습니다. 6차전 간다. 6차전 간다. 이제 결과적으로는 승리는 어디가 할 것 같으신지 끝까지 저는 질문할 겁니다. 어디가 할 것 같으신지 6차전에서 어디가 승리할 것 같으신지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아 그죠. 진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네. 어떤 기자는 전화 와가지고 키움의 우승을 생각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에요? 그래요? 제가 키움을 얘기했나요? 또 어떤 분은 또 SSG가 4승 2패로 이긴다고 하셨는데 어떤 점에서 그래요? 제가 또 SSG인가 또 그랬나요? 그날 어이없어. 그때 달라요. 근데 사실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달라요. 이럴 수밖에 없는 게 1차전을 보고 나서는 키움이 우승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다가 브런치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나는 키움이 우승할 것 같아요. 키움이 우승하실 것 같다고. 어제 경기를 보시고 나서도 그래요? 저는 어제 경기를 보고 나니까 나 그래도 SSG가 좀 하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살짝 기울었는데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쨌든 또 이제 앞으로의 시리즈도 굉장히 또 재밌을 것 같다. 오원석 선수가 또 어떤 역할을 해줄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리즈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어쨌든 뭐 저희가 이렇게 해서 또 40분 조금 이제 넘게 또 방송을 해봤는데요. 이 펠레치용 인디미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키움의 우승을 점치면 이제 SSG가 우승을 한다라는 이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과연 정말 안치홍 의원님의 반대로 갈지 아니면 이제 예언대로 갈지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키움 우승하면 방어회 사주신대요. 저기 무슨 의미가 있겠냐님께서 그럼 키움이 우승을 해야 되겠는데? 그런 얘기까지. 방어회 맛있지 가을에. 방어회는 그니까요. 지금이 딱 제철인데. 이 날씨 쌀쌀해지면 또 방어회 기름 딱 통통하게. 그래. 12월 내가 제주도 딱 모슬포항 딱 가면 돈방석 횟집이라고 있거든. 네, 저번에 말씀해 주셨어요. 거기 맞아. 인당 이제 3만 원이야. 근데 괜찮네. 딱 방어회에다가 그 생김에다가 방어회에다가 싸가지고 딱 흰밥 딱 넣고 그 양념장 있어. 양파랑 이런 딱 해서 군침 돈다 군침 돌아. 방어회 알겠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냐님이 어쨌든 방어회 사주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어쨌든 저는 SSG 위원님은 키움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방송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은 일단 야구가 없고 내일 저희가 또 이제 경기 프리뷰 이 오원석 선수 또 등판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또 요런 얘기 그리고 이제 3차전 오원석 선수도 이제 요키시 선수 아니겠어요? 요키시 선수가 1차전에 나왔는데 약간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불펜 투구를 대신하는 이런 느낌으로 좀 출전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경기가 과연 어떻게 될지. 나는 그게 진짜 왜 그런 얘기를 그래. 해? 저는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장난해? 이 큰 대회에서 불펜 투수를 대신해서 지금 장난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실전이기 때문에 확실히 투수가 임하는 마음가짐도 중간에 나오는 투수들은 뭐야? 중간에 나오는 투수들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니까. 무슨 불펜 투수를 대신해 지금 뭐 거의 뭐 몸풀러 나가는 거야? 그니까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요키지 선수가 잘 던져서 나갔다. 당연한 거지. 알겠습니다. 몸풀러 나가. 그럼 나도 나가면 되겠지. 위원님 나가서 하실 수 있을까요? 마무리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방송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저희는 또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